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마리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보시게 되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참으로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LNF 이런 종목들이 좀 고점 징후들이 살짝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도 많이 급등했었죠. CIS라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IS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LG와 함께 역시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배터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LG가요. LG 같은 경우는 리튬황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 두 개를 동시 투 트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리튬황은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의 5배,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해주 단가가 줄어든다. 그리고 상용화의 걸림돌은 짧은 수명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연구진의 결과 최근에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2025년 정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황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온 전지 3원계에 비해서 5배 정도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양극 소재로 리튬이온은 NCM을 쓰고 있지만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고 있지만 여기는 풍부한 시트루가 아닌 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 소재 같은 경우는 흑연을 쓰고 있죠. 그리고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되는 거 아니죠. 2028년이나 돼야 전고체 배터리가 그나마 조금 모습을 드러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가격이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이 원자재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또 히토류를 쓰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필요 없는 차세대 배터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황 배터리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양극에는 황입니다. 그리고 음극에 리튬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튬하고 황이 만나서 황화 리튬 요걸 만들어냅니다. 요걸 이제 리튬 폴리설파이드라고 하는데요. 요거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튬이 전자를 빼앗깁니다. 빼앗기게 되면서 양이온이 되고 황은 이 전자를 가져오는 산화 환원 방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리튬의 양이온하고 황의 이온이 정기적으로 결합해서 황화 리튬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동하는 전자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튬황은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LG화학이 만들었던 건데요. 뭐 비행기, 드론입니다. 드론. 무인 비행기에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했다. 이 배터리를 가지고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LG화학이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고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좋긴 좋은 기술인데 문제점이 항상 있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수화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게 되면 이 닿는 이 계면 이 면적이 또 넓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단점이 있다.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면적을 넓히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 이수화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화리튬이 전해액에서 잘 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전해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황화리튬이 전해액에 녹아들게 되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황화리튬이 그걸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길막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통로가 줄어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저 황은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전도도가 낮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소 이런 것들을 섞어요. 첨가를 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방탄조끼에 있는 소재를 재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등의 물질을 첨가로 해서 에너지 이 전도도를 높이게 되는데 전도도를 높이게 되면 또 반대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해액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해액을 4분의 1 정도만 사용해서도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가 개발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점이 충전과 방전할 때에 배터리의 팽창 그리고 수축이 심하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에 필요한 기술은요. 최대한 많은 양의 황을 함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되죠. 이게 문제인 거죠. 황을 많이 넣으면 전도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첨가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양의 황을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많은 황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충전 방전할 때에 부피 팽창이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탄소라든가 CNT, 뭐 그래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극재 같은 경우는 덴트라이트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덴트라이트라는 것은 리튬이요. 리튬이 이 금속판에 흡착돼서 계속 결정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서 분리막을 훼손시킨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그 덴트라이트 현상이에요. 리튬이 분리막을 뚫고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 위험 이런 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 덴트라이트 문제가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액체로 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길막하는 전자를 길막하는 거죠. 황화리튬이 이 전해에게 쉽게 녹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비추로셀이 있어요. 원래 이 비추로셀은 리튬 1차 전지 전문 기업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사용에 쓰는 배터리 있죠. 우리 무전기라던가 여기에 쓰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메이크센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46% 정도 인수를 했어요. 이 업체는 실리콘 음극재 아주 핫하죠. 그 다음에 양극, CNT 도전재.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양극 CNT 도전재 하게 되면은 제이오라는 기업과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박. 박이라고 하는 것은 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런 리튬 작은 박을 만드는 그런 정부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추로셀 같은 경우 주가가 이 많이 올라왔죠. 상당폭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식은 그래요. 달릴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추로셀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요. 한국전기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가 있어요. 어떤 특허냐?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상용화에 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황화 리튬 있죠. 황화 리튬이 전해질에 쉽게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녹지 않게 그럼 전극이 이거 녹아버리게 되면은 길막한다 그랬죠. 길막.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길막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녹아들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전극의 물질, 여기 이제 표면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낸 한국전기연구원 이 업체로부터 이 연구원으로부터 특허를 인수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황과 상호 결합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4월 달에 상용화 실험이 본격 가동하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몰라도 된다. 그럼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무료니까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쁜 거 아니니까 나 공부하고 싶다.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 삼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문서로서 올려드릴 건데 확인하는 방법은 무료예요. 이 영상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 보시게 되면 이 영상 제목이 있죠. 이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 더보기 누르시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초대장을 하나 보내놨어요. 초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 클릭하는 방법은 그 설명란에 초대 링크가 있어요. 그 클릭만 하시면 그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정밀하게 좀 분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 삼아서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